네,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악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 확정 리스크에 오늘 국내 증시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크루가 5.84% 하락이고요. EWI도 약세인데 야간 선물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집중 분석은 이번 주에 이제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로 이 부분이 아마 또 주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의 그 변동성 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 궁금한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상무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 변동성은 굉장히 커졌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모든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아무래도 증시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역학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의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WTI 선물 지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그 확전이나 아니면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네. 유가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전쟁이나 아니면 이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더 지속되고 유가가 지금 130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배럴당 지금 78에서 8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럼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증시에서는 지금 다른 전반적인 측면에서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저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시점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 맞고요. 네, 그래서 향후 이제 바라보실 때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을 바라볼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를 제가 따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중국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본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덜 영향을 미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 같은 게 오늘 본토주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아마도 그거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이제 유가입니다. 지금 13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부를 좀 봐야 되겠고요.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전쟁의 표면적인 명분은 이란의 핵시설이지만 그 본질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입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 될까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척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란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거기에서 미국이 참전을 한다든가 도와준다는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약간은 그 조심스러운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이라든가, 그리고 US 달러도 매니 약세 위주였다가 네. 다시 이제 살짝 반등을 했는데, 그런 안전자산 위주로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약간 파킹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금값 4,000불 얘기까지 나오는데 유가와 금값 당분간 아주 주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상무님, 홍콩 항생지수 역시 이제 중동 리스크에 하락했지만 최근에 아주 거래가 활발한 편인데요. 특히 중국 대기업들의 IPO가 홍콩 증시 붐을 이끌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될까요? 우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IPO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개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고, 조다락 같은 경우에는 71억 규모. 그러니까 전 세계 IPO 시장,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증시들이 있는데 홍콩이 그 시장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규모면이나 아니면 그 숫자 면에서 이끌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홍콩을 금융 허브의 위상으로서 아니면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IPO를 지원이나 아니면 용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보자면은 중국 본토에서 사실 상해나 신천 증시 굉장히 큰 증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IPO가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본토의 투자자 특성상 IPO 같은 테크 기업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할 거기 때문에 중국 이제 관리 감독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그 홍콩의 금융 허브의 위치를 지키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홍콩 쪽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또 많아요. 그럼 해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약간 우리가 얘기할 때 소피스티케이티드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쏠림 현상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홍콩 쪽의 IPO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 저희가 증시를 바라볼 때는 홍콩 증시가 지금 올해 초 대비 한 20% 정도 올랐잖아요.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한 17.8% 정도 올랐죠. 그 이면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IPO가 활성화되면서 유동성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들이 해외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본토 투자자들도 이제 스타커넥트라고 얘기하는 선후광통을 통해서 남향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물론 IPO 기업들은 아직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타커넥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에서 홍콩 증시가 본토 증시보다 조금은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전체 증시를 바라봤을 때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 대부분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이거든요. 홍콩 증시가 먼저 움직이고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중국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 증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실제로도 이제 홍콩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거래 규모가 1년 새 7배나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이제 홍콩 쪽의 긍정적인 움직임도 좀 예상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정이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안개 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히토류 수출을 하지만 6개월 한시적 허용,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공격이 또 미국까지 개입하면서 여전히 안개 속인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제가 중국에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 같은 경우에는 양국의 아니면 양 지도자의 그 접근 방식이 약간 달랐는데요. 우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두르면서 다른 물밑 작업을 이런 게 하지 않고 딜을 맺는 아니면 그걸 협의를 하는 이런 방향을 택했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참모진이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하나의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결정사항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이의 접근 방향이 달랐을 때 여기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한 게 네. 히토류 문제였죠. 히토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히토류가 여러 나라에서 그게 그 광물들이 생산되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그 능력은 중국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첨단 산업, 자동차라든가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거에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으로 전투기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향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아직 히토리 문제로 해서 어느 정도 풀어졌다. 이게 이행사항이라든가 정확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그 분쟁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관세 전쟁이 계속 더 이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홍콩에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등장했는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간단히 좀 전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근데 한국 예탁원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홍콩 쪽으로 넘어가는 종목들에 대한 순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탑 50개 종목, 그러니까 주식 포함이요. 거기에서 계속 상장일 이후 영업 거래일 동안 계속 거기에 들어가 있고 지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위에 이제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BYD나 그 가장 큰 종목들 바로 밑에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있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증시 움직임상 인버스에도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 투자 자금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홍콩 투자자들도 거기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홍콩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이나 삼성에 대한 인식을 또 아니면 좋게 만들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도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또 그리고 홍콩 증시의 분위기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